최근 수원시 장안구 일대가 미성년자 성폭행범 전입으로 시끄럽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바로 인근에 이사를 왔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반복되고 있는 성범죄자 거주지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범죄자들의 학교 주변 거주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이재호, 김효승 기자의 연속 보도입니다. 수원시 장안구에 살고 있는 이모 씨. 얼마 전 여성가족부가 보낸 한 우편물을 열어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지서엔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3년형을 살고 나온 A 씨가 자신의 딸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 바로 인근으로 이사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A 씨의 집은 해당 중학교 후문에서 불과 30m 거리에 있습니다. 나이도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어떤 일들을 벌일지 너무 무서워서 저는 애들한테 혼자는 절대 다니지 말고 셋넷이 어울려서 다니면서 큰 길로만 다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씨를 비롯한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A 씨의 집이 중학교뿐 아니라 초등학교 어린이집과 걸어서 3분 이내 거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전자발찌도 차지 않아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싫고 학교 후문 쪽으로는 다니기도 싫어요.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유치원이 밀집돼 있는 곳에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좀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진짜 나라에서 조그맣게는 동사무소에서도 이거 조금 부분에 거주를 조금 막아주셨으면. 수원시 권선구에 거주 중인 유모 씨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딸을 학원에 보내고 있는데 학원 주변에 성범죄자가 9명이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그들 중엔 9차례나 연쇄 성범죄를 저질러 12년형을 살고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학원차가 운행을 해서 통학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이가 기다리는 동안에도 성범죄자들은 언제든지 표적을 노리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부부가 같이 돌아가면서 아이를 등하원을 책임지면서 픽업까지 해왔던 실정이었어요. 현재 수원시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는 78명, 권선구에 가장 많은 24명이 살고 있고 팔달구와 장안구에도 20명 이상이 거주 중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학교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한 명을 제외한 77명이 학교 반경 1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가 32명, 10년 이상 징역을 살고 나온 강력 성범죄자도 8명이나 됩니다. 이에 정치권에선 한국형 제식합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식합법은 미국에서 시행 중인 법으로 미성년자 성범죄자가 아동이 많은 학교나 공원 등으로부터 60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권칠승 국회의원이 지난해 12월 한국형 제식합법을 발의했습니다. 성폭행을 한 자, 그리고 또 10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중한 성폭행범의 경우에는 거주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반년이 넘도록 한국형 제식합법 추진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불안은 계속 커져만 가는 상황. 올해는 10년 이상 복역한 강력 성범죄자가 66명이나 출소합니다. 이들의 학교 주변 거주를 막기 위해선 한국형 제식합법의 제정이 시급한데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어서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살고 있는 화성 봉남읍 원룸촌입니다. 걸어서 3분 거리에 대학교가 자리하고 반경 500m 안에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도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살고 있는 안산 와동의 사정도 마찬가지. 어린 자녀를 둔 집들이 동네를 떠나면서 어린이집 2곳이 문을 닫는 등 일대는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와 국회는 한국형 제식합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반경 500m 이내에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자는 건데 찬반 논란 속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같은 취지의 한국형 제식합법을 올 상반기에 제출한다고 했지만 아직 미뤄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법안을 제출해서 병합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선량한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시카법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을 특정 지역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도내 지역별 초등학교 수를 비교했을 때 교육시설 주변에 성범죄자 거주를 막게 되면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로 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수도권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 차별성이 있을 수 있고 또 같은 수도권 지역 내라고 하더라도 신도시와 구도시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성범죄자들이 구도심, 그러니까 지가가 싼 구도심에 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대상 아동 성범죄자의 절반이 13에서 18세 청소년 성범죄자의 16.3%가 거주지 혹은 거주지 인근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3세 미만 대상 아동 성범죄자의 26.8%, 13에서 18세 청소년 성범죄자의 34.1%가 재범이라는 분석 결과도 주목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제시카법 외에 보호 수용, 형량 상향 조정 등의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성교화가 덜 된 사람이 존재를 하고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상 정기형이라서 그날 나올 수밖에 없다면 이제 이 재범의 위험성 있는 사람을 친사회적인 치료시설로 보내서 이 재범의 위험성을 좀 낮출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독일 등지에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가 출소할 경우 보호 수용시설로 보내는 보안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올해 출소하는 성범죄자는 2,200명에 달합니다. 그 가운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1,500여 명으로 전체의 70%가 넘습니다. 더 이상 성범죄자 이주로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제도 마련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